현재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정과 더해서 또 구치소에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지금 써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 사실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지만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체포와 구속의 경우에는요, 그 중요성이 정말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요. 앞으로 언제 다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과정을 보자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그런 불복 수단도 동원을 했었고 체포 적부심 이렇게 매 단계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들을 밟아왔지만 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이상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직접 출석해서 왜 구속 사유가 없는지 구속까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예. 거쳤다고 보고요. 오늘 이 결과가 오늘 새벽이나 내일 이른 새벽이나 늦어도 이제 오늘 내일 중에는 나올 텐데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7시 57분이 조금 지난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잠시 후면 2, 3분 내외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나 소환이나 다 불응했다가 오늘 서부지방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가 그래도 출석을 할게 이렇게 한 거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적어도 예. 이번만큼에는 출석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서부지법에서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됐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이미 이의 신청 절차에서도 그랬고요. 체포적부심에서도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법원은 확인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도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내지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예. 이제 더 이상 사실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어찌 보자면 최후의 보루에 놓인 상황 만약에 오늘 출석을 안 했으면 손해인 건가요? 저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이 구속 적부심 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적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자리로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영장을 서류만 가지고 수사기관이 첨부한 서류만을 가지고 법원에서 발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겠다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이 구속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포기했는데 그럴 예.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서면으로 심사를 하게 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직접 출석한다면 본인의 생각은 본인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의사를 적어도 이 구속이 필요 없다는 사유 그리고 구속 사유가 불가피하다, 구속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또 다르지 않을까. 어찌 보자면 방어권 행사에 더 유리한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 이른 오전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잖아요. 예. 변호인단의 접견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도 직접 출석하는 것이 더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겠다는 점을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찰 오토바이가 살짝 지나간 것을 보였고 거의 다 네. 도착한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들어오는 경찰차가 모습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오토바이 행렬과 이제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구치소 문도 열렸습니다. 예. 구치소 정문 차단봉도
올라간 상태라서 지금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곧 구치소 안으로 예.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송차 파란색 차량이죠. 잘 예. 색깔이 구별되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가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헌정사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 적부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이 지금 호송차를 타고 있는 예.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법무부에서 제공한 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와도 굉장히 법무부 교정 당국에서도 많은 협의점을 찾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할 차를 우리가 예. 호송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치소나 법원을 오갈 때 탑승하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이 탑승하는 차는 안전 문제 같은 부분 때문 그리고 다른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테러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관용차, 경호 차량을 탑승하게 됩니다. 예. 지금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전에 있었던 가이드라인이나 경호 관련 법률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구치소의 수감, 그 이후에 또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던가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이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한 이 호송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봐요. 예. 우리가 저번에 체포영장 집행됐을 때 그날 이제 15일로 돌아가 보자면 그 당시에도 원래는 어찌 보자면 경호처의 차량을 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때도 호송 차량에 탑승하겠지만 당시에 이미 이 앞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예. 안전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경호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경호 차량을 탑승하고 이제 공수처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전에 가이드라인이 어땠는지 경호 관련 법률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보다도 시민의 안전이라던가 네. 교통의 어떤 그런 통제 위험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법원에 호송차를 탑승하고 있지만 예. 앞뒤로 경호 차량들, 그러니까 경호처의 직원들이 이런 경호는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호송차에는 경호처 직원은 탄 게 아닌가 보죠? 네. 경호처 직원은 예. 못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을 이제 경호하는 내부 경호관만 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별도의 경호처 차량들은 앞뒤로 차량 호송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현재. 예. 지금 윤 대통령은 안으로 들어갔고요. 예. 구치소 문도 닫혔습니다. 지금 닫혔습니다. 조금 전에 예.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현재 지지자들이 지지자들도 조금은 해산을 하는 듯한 현장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지지자들이 아직은 조금 떠나지 않고 일부 모여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집회가 언제까지 좀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네. 심사 끝날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방이 있는 다음에 서로 진술을 한 다음에 한 20분 정도 쉬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녁은 아직 식사 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다시 식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저녁 네, 시간과는. 지금 저녁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예.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한 5시간이 못 미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먼저 이제 검찰 측, 지금 공수처 측에서 1시간 30분 정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제 PPT 자료라고 하죠. 예. 관련 서류 자료 등을 준비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 구속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이 부분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측의 공방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고 휴식 시간도 이제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보통 PPT를 준비해서 자료를 띄우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그렇죠. 그건 변호인단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예. 이제 구두 변론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이와 같은 가운데 이제 서류로서 좀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은 PPT 자료 같은 부분, 어떤 서면 자료 같은 부분을 준비해서 이 재판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0분 가량 이번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적이 없었으며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 진술처럼 5분가량 이제 종료가 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사실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지금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절차상인 부분이라던가 신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직접 발언을 함으로써도 최대한 이 구속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예, 오늘 5시간 조금 안 되게 끝난 거죠. 판사의 신문은 1시간가량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당한 시간이었을까요? 사실 사안에 따라서 이 재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얼마나 걸리냐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쟁점이 복잡한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을 이제 진행하는 판사의 성향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양측이 얼마나 길게 발언을 하느냐 이런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게 내란죄가 해당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속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그런 사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렸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측이 충분히 소명했는지가 오히려 더 중대한 문제여서 이 정도의 시간은 양측 모두가 이제 충분히 발언 기회를 얻었다면은 시간 자체가 뭐 짧다 길다를 판단하는 건 충분히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양측이 같은 시간에 배분받아서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또 공수처가 재범의 우려가 있고 또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현직 대통령이라서 도주 우려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영장 발부 여부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구속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구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는가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그 이후의 조건들은 사실 살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분은 이미 이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부분으로 기재가 되어서 이미 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미 다른 관련자들에 의해서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받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예.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구속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 이 두 부분만 놓고 보자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가 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은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대부분 뭐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고 있고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어떤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가 있겠느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두 차례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집행이 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수사에 좀 불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구속 사유가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입증을 했다면 이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돌아가게 되고 또 발부가 되면은 구치소에서 머무르면서 방을 또 변경을 한 게 된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발부됐을 때의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바로 이제 석방이 된다,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바로 그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고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제 사실 내란죄의 혐의가 벗은 것이다, 내지는 일종의 무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거듭 강조드리지만 오늘 판단을 받는 부분은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가 아니면 구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도 수사라던가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재판을 새로운 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사 상황을 완전히 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한편 이제 구속영장이 그대로 발부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것처럼 구속 적부심, 적부심. 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영장이 발부된 만한 사안인가를 한번 법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절차고요. 구속 적부심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구속 적부심을 그대로 신청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지금은 일종의 좀 대기실 같은 곳에 머물었던 것이라면 예. 이제는 적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이제 체포된 날로부터 해서 20일간은 또 추가로 구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방을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경호 문제라던가 구치소 내부의 어떤 그런 보안상의 그런 문제들과 함께 협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만약 발부가 되게 된다면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 단계마다 지금 법원에 취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과정들은 모두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미 변호인단에서 밝힌 것처럼 구속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의 절차에서도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때문에 공수처에서 발부한 공수처에서 신청한 영장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한편 오늘 있었던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주말 당직 판사였죠.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내준 2명의 영장 전담 판사와 다른 판사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를 한 건데 이 판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이나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이제 심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판사의 성향에 대한 분석 내지는 이전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예. 사실 저도 법조인 입장에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법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복을 입고 있는 이상 그것은 오로지 법과에 따라서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성향,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치적 성향 같은 부분이 고려돼서는 예.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워낙 지금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만을 심리하는 전담 판사가 2명이 존재를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법원에는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영장들이 매일매일 청구가 되겠어요. 그쵸. 이 영장을 발부할지 발부하지 않을지만을 전담하고 있는 판사들이 존재하는데 서부지법에는
이런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번 발부가 되었잖아요. 1차 발부가 되었는데 유효기간이 그대로 넘겨서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다시 재청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총 2차례 발부가 되었는데 이때 이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한 번씩 발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또 청구가 서부지법에 되었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를 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중에 한 명이 구속영장도 심리를 하는 것이니까 네. 어찌 보자면 꼭 그렇다, 100%다 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다면 이제 새로운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지금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심리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다퉈봄직만 하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사유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법관은 법복을 입고 있는 한 개인의 감정에 휘둘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이제 법과 이 정의 이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예. 중요한 점은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원래 당직 판사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정해진 절차, 그러니까 순번에 따라서 당직 판사가 배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주말에 영장이 이제 어제 늦은 밤에 영장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법문에 보면 지체 없이 영장이 발부되면 지체 없이 실질 심사를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지체 없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미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이제 오늘 2시에 실질 심사가 잡혀서 주말이었기 때문에 예.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심리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판결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변호사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의 경우에 심사 이후에 발부까지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사전 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는 발부 요건이 조금 더 높은데 그런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은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할 때 이제 공수처에서 그 분량이 뭐 150장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분량 자체가 어떤 너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일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된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첨부된 자료라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이 많다면 당연히 이 판사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들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양측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지 어떤 새로운 쟁점이라던가 아니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 내지는 불필요성을 어느 정도 강조했는지에 따라서 이 판단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숙고가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현재 들어간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대기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텐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만약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이제 구금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되는 상태로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20일 정도의 구속 기간이 있는데 이 구속의 기산점은 체포가 집행된 날로부터의 20일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물론 체포 적부심 같은 부분이 신청이 되어서 잠시 멈췄던 그런 기간들이 있죠. 체포 적부심이 돼서 얼마나 지연이 되는 거죠? 체포 적부심 기간에서의 지연 시한점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체포 적부심을 심리하는 그 법원으로 서류를 옮겨줬을 때부터 다시 체포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로 그 서류들이 넘겨오는 그 기간만큼 멈춰지게 되는데 예. 이번에 한 10시간 정도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쵸. 그 기간만큼은 일단 잠시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일단 체포가 집행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다시
다시 추가적으로 구금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공수처와 검찰이 이 기간을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부분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소를 한다는 것이 결국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이 추가로 구금할 수 있는 20일을 좀 나눠서 공수처에서 좀 10일 정도를 사용하고 검찰에서 10일 정도를 좀 더 사용을 해서 결국 이제 기소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이제 다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거나 그 이후에 만약 기소가 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시각 공덕 오거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법원 앞을 에워싸고 에워싸고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마포대로가 거의 통제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부가 담을 넘어서 법원에 진입을 해서 1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팀 차량이 마포에서 시위대에 막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공수처 차량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자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공수처 차량이 현재 공덕 오거리에서 지지자들에게 막혀서 차량이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일부는 담을 넘어서 법원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격렬하게 지금 이 시각에도 지지자들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또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수사 여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사 상황이 달라지는 걸까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적어도 공수처가 다시 한번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받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마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건을 좀 더 이제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입법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맞게 됐다는 점은 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로 바로 복귀를 하게 되고 예. 그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도 이제 관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다소 윤석열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수사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날이 된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내란죄 수사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죠. 사실 원래대로 본다면 이제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가는 것이고 탄핵재판은 그래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 때문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라 달리 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이제 16일에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전날 체포가 집행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못했죠. 물론 변호인단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변론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이 탄핵 심판에도 일단 방어권을 행사되는 측면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일단 탄핵 심판 때문에 구속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금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게 왼쪽에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하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 시각 공덕 오거리의 상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에워싸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마포대로가 통제가 됐고 또 일부가 담을 넘어서 법원에 진입해서 1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 차량이 마포에서 저 지지자들의 시위대에 막혀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아예 저 일대가 꽉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분산돼서 서울구치소와 또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많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신분이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황에 따른 경호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 경호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금이 되면 그 안에서는 어떤 경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된 이후에도 경호처에서는 이 서울구치소 내부의 경우에도 경호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었지만 이 내부의 경우에는 경호가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그 관리하는 인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구치소 안은 결국 사실 경호처의 경호가 미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경호처 인원들은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사무동 같은 곳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외곽을 주로 경호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정말 초유의 사태죠. 당연히 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예상을 하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면 예. 경호의 문제도 사실 어떻게 협의할지는 예. 좀 경호처와 그리고 서울구치소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 간에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정해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아직 정해진 규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모든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충돌이 있고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정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안전한 관리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빠르게 당연히 예, 대통령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직 대통령의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할 것이고요. 일단 구금이 된다면 바로 그 즉시부터 구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의 시간이 뭐 오래 걸릴 수도 없습니다. 예. 당장 정해지는 문제여서 구금이 되는 즉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을 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7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끝났습니다. 한때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5시간이 안 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보다는 길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직접 출석을 한 이상 판사 측에서도 이 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5시간이 좀 못 미치는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이 정도 시간이라고 해도 공수처 측,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제 충분히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소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시간을 할당받고 이 부분에 대한 구속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면 사실 이 5시간이 못 미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이 기간 정도는 예.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40분가량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이라든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속될 필요성이 없다.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예.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한 이 40여 분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40분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발언을 했고 또 끝나기 5분 전에도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40분 동안 직접 변론을 했다고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설명을 하면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직접 출석을 해서 원래는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직접 출석한 점은 또 어떻게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어제 늦은 저녁에 이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않겠다.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 예. 어제 저녁까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체포와 구속이 주는 그 무게감의 차이 때문에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포도 이제 구치소에서 직접 이제 공수처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제약이 오는 것은 맞지만 구속과는 그 기간이라던가 그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체포 집행일로부터 20일 동안 구금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기간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진다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를 피의자가? 위해서 예. 피의자가 보기에 지금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를 법관이 피의자에게 직접 들어보겠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그런 수사 자료만 가지고 영장이 발부될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함으로써 어찌 보자면 피의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출석을 해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체포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접견 등을 통해서 변호인단도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출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또 내고 이번에도 출석하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기 전에도 서부지법에 한번 문제를 삼았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기각이 되었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이제 체포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점을 뭐 담화문이라던가 변호인의 입장을 통해서 언급을 하다가 결국 집행 이후에는 체포 적부심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포 적부심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이번에는 구속 적부심도 사실 신청하는 것이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치들은 취하면서 다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됩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심사 이후에 발부까지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사전 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더 발부 요건이 높은 만큼 이번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체 없이 체포된 상태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체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적어도 한 12시간 정도 심사 종료 후에 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늦은 저녁쯤에 지금 실질 심사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르면은 오늘 밤 안 내지는 내일 이른 새벽 아니 적어도 오전 중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어느 정도 빨리 나올 것이냐, 기간이 얼마가 걸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음을 때로는 구속 사유가 없음을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가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구속이 된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독방에 수용됐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일단 대통령의 직위에서 면직이 된 이후에 또 이런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독방에 수용되는 것은 사실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도 그럴 것이고 이제 안전한 어떤 관리 측면에서도 독방에 수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절차들은 진행된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수용복 같은 부분의 착용 그리고 이제 수용 번호의 부여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이 되되 최대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그에 걸맞는 예우는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때 이후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지금 대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대기하는 지위에서 이제 구속이 되는 지위라고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원래 체포될 때 당시에 입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복을 입고 지냈죠. 예, 물론 양복을 입고 그렇죠. 지냈다고 하네요. 본인이 입고 있었던 이 사복인 양복을 입고 지낸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체육복 같은 활동복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 부분을 갈아입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구속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의복 같은 부분도 바꿔 입을 그럴 필요성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그샷 이런 부분에 대한 촬영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관계 기관들 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머그샷과 같은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이게 다시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그 기각이 되는 즉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체포가 집행이 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공수처가 경찰의 집행만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관련 규정들을 이유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하루도 안 되어서 이 부분의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공수처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경호처 인원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서 현행범 체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로 김성은 경호차장 등의 이제 핵심 경호처 인물들이 지금 체포가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체포 이후에 어떤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또 수사는 진행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전에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해뒀고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증거 등을 토대로 해서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공수처가 그렇다면 체포도 불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그런 네. 위험성 더불어서 수사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진행할 것이면 뭐하러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어떤 운전대를 잡은 것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번 내란죄 수사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이번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2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 해당 탄핵 심판에 출석은 하진 않았고 다만 변호인단들이 출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변론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탄핵 심판 일정도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8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이 된 상태여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사실 가장 급한 불은 이 탄핵 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탄핵 심판은 사실상 이 내란죄가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그 자체로 끝입니다. 예. 불복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는 것이 탄핵 심판 먼저, 그러니까 헌법재판부터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만약 지금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면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속 여부가 물론 나와봐야 하겠지만 이 과정까지 시간이 또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구속영장이 뭐 발부되기까지는 뭐 하루가 걸리지 않겠죠. 예. 내일 이른 새벽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는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0일이라는 그런 기한이 제한이 있지만 지금 일부 이제 상황에서는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뭐 증인 신문이라던가 그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무조건 빠르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내실 있게 양측 입장을 듣느냐가 중요할 것이어서 사실 변론 기일이 아직까지는 8차까지 잡혀 있지만 예.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라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차례 정도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시간은 좀 더 다소 걸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예. 오늘 있었던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중간에 20분 휴정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7시 33분쯤이죠.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정말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한때 이 공수처 차량이 마포에서 시위대에 막혀서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초유의 상황 때문에 구속 상황이 되면은 경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규정들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관련 법률들에 따라서 충실한 경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장소적인 제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치소라는 공간의 특성상 경호처의 인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경호를 하기에는 이 구치소 내부의 그런 보안 규정상의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구치소의 외곽을 경호를 담당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는 서울구치소에서 또 내부적인 방식에 따라서 대통령을 적절하게 경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또 영장이 어떻게 될지를 오늘 내일 안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가 주말 당직 판사였습니다. 원래 이 영장 심사 전담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이 심사를 맡게 된 건데 그 판사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주말이었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상황에서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잡힌 것이고요. 공교롭게 오늘이 주말이었던 거죠. 주말에는 이제 원래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탐사가 2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2명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번 발부가 되는데 각각 한 번씩 발부를 했던 판사였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까지도 심사를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또 체포와 구속은 사유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숙직 판사라고 할 수 있죠. 당직 판사가 예. 이번 이 구속영장 발부를 심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너무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말 당직이 아닌 다른 판사가 특수적으로 뭐 이번
재판별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예. 워낙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영장 전담 판사가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아니면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조금 늦춰서 뭐 월요일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은 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음 날 오늘로 잡았고 주말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당직을 서고 있는 당직 판사에게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 전해진 바로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 여부가 이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결국 피의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법관이 이 영장 발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 내란죄의 그런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직접 출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한 상황이어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귀가를 할 때도 복귀 때도 법무부 호송차를 복귀 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했고 오늘 밤 늦게나 새벽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구속영장 발부 시기 또 그리고 발부 여부 마지막으로 전망해 주시죠. 네, 발부가 결정이 되는 시기는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6시 50분 경에 종료가 되었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빠르면은 오늘 밤. 하지만 전 예측하기로는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내일 새벽, 내일은 내지는 내일 오전 중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발부되지 않을까는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측면들이 있죠. 체포영장이 2번이나 발부가 되었고 예.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들을 보였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일단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50대 50의 확률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기다려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이루어졌고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